네, 안녕하세요. 한샘수학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전에 배웠던 지수 로그 이 부분을 끝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수열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수 로그 다음에는 삼각함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추후에 별도로 우리가 다뤄볼 것이고요. 지금은 삼각함수보다는 먼저 수열을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열이 앞으로 취업할 때나 진학할 때, 당연히 진학할 때도 필요하지만 취업할 때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 은행권이나 뭐 대기업, 뭐 삼성 같은 그런 적성 검사에 추론 파트라 해가지고 수열 부분이 꽤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수열을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열을 먼저 다룰 것입니다. 참고로 수열, 이제 수업에서 말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말하겠지만, 수열, 별거 아닙니다. 수를 규칙성 있게 나열하는 이 형태를 수열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2, 4, 6, 8, 10 이렇게 순서가 있죠.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6, 네 번째는 8 이렇게 순서 있게 나열을 할 때 그러면 한 100번째에 나오는 수는 뭘까? 2, 4, 6, 8, 10 해서 100번째 나오는 수는 뭘까? 이런 걸 찾는 게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찾는 방법 그리고 수열을 처음 배우니까 수열과 관련된 용어, 개념들은 좀 이따가 한번 잘 들어보시고 기억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시고 대신 이 수업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좀 찍어 놓은 거라 동영상 찍어 놓은 거라 조금 음질이 좋진 않은데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수열에 처음 나오는 용어들, 개념들 그런 부분들을 잘 짚고 여러분들이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열에 대한 용어 예를 들면 일반항이 정말 중요한데 일반항, 그 일반항식이 어떤 건지 배워보시고 그리고 그 항이 어떤 걸 뜻하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직접 프린트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학사 116쪽에 있는 수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등차 수열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수열이 무엇인지 그 뜻 그리고 정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좀 기억하고요. 그럼 그 수열 중에서 등차 수열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항 이게 무엇인지 알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건데요. 오늘 하나씩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말해주세요. 거기 써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습니까? 바로 1번 수열. 수열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수열은 수를 어떻게 규칙성 있게 어떻게 나열한 상태다. 그래서 수열, 수를 규칙성,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규칙성 있게 나열한 형태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낸 그 형태에서 그 각수, 나열된 그 각수를 그 수열에 뭐라고 합니까? 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해 봅시다. 지금 어떤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A1, A2, A3, 그래서 AN 이런 것들이 하나의 수라고 합시다. 그럼 이렇게 문자처럼 보이는 게 이게 다 수라고 했을 때 맨 첫 번째 나오는 이 수, 값은 몇 번째 항이라고 하겠다?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 하겠다. 당연히 두 번째 나오는 수는요. 둘째 항이라고 하겠고요. 세 번째 나오는 수는 셋째 항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수를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수열에선 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항이 몇 번째 나오는지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말해 볼 거예요. 자, 수열 2, 4, 6, 8, 10 숫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 4, 6, 8 이렇게 다 콤마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수를 나열했죠. 그럼 맨 첫 번째 나오는 건 바로 뭐죠? 2죠. 그래서 그거 2는 몇 번째 항에 갑시다. 첫 번째 항에 갑시다. 그러면 이 첫째 항을 우리가 1항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몇 항? 2항. 세 번째는 3항.
그러면 3항은 6이죠? 그러면 4항은 8. 그럼 5항은 뭡니까? 5항. 그렇죠. 5항은 바로 요거 10이죠. 잘 말했습니다. 그래서 값은 5항의 값이 뭐다? 10이더라. 10. 그러면 이제 규칙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6, 다섯 번째는 10. 이 항에서 뭘 곱하면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잘 말했습니다. 바로 뭘 곱하면 2라는 숫자를 곱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5항에 1을 곱하면 10이 되네요. 그러면 2n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말해 봅시다. 몇 번째 항에 뭘 곱했다고요, 아까? 그쵸? 2를 곱했죠. 그럼 2를 곱한 값은 몇 번째 항에서 2를 곱하면 2n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n번째 항이기 때문에 2 곱해서 몇 보다 2n이더라. 그래서 결론 n번째 항은 지금 말씀하신 바로 누구의 값이다? 2n이라는 값이다. 이 2n도 하나의 문자처럼 보이지만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자로 n번째, 그냥 임의의 n번째라고 하는 이 문자 이 형태의 n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식이기 때문에 무슨 항? 그렇죠. 일반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일반항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바로 n항 그 값이다. 그 n항 값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n에 대한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말해볼 거예요. 아까 위에서 잠깐 본 것처럼 그냥 문자를 쓰는 게 아니라 A, B, C, D, E, F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A1, A2, A3 그래서 AN까지 이렇게 썼으니까 그 일반항의 그 문자 표현은 우리가 뭐라 하겠다? AN이라고 이렇게 AN이라고 표시하겠다. 문자를 X, Y, Z 이렇게 표시 안 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수열에서 n번째 항의 식은 AN이라고 쓰고 n의 식으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 말 잘 따라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어떻게 써 있습니까? 문제 1번 다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일반항이, 그 일반항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뭘로 표시하는 거다? 이렇게 n의 식으로 표시하는 거다. 그 n의 식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몇 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이니까 an. 그래서 이 an이 뭘 뜻한다고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반항식이 나왔으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네 번째 항, 넷째 항까지 다 나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번째 항까지 다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말해볼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첫 번째라면 바로 n의 값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죠? 1이죠. 1. 첫 번째니까. 1 집어넣어 보세요. 5 빼기 1 뭐예요? 바로 4죠. 4. 그럼 두 번째 A2 두 번째 항이라는 뜻인데 2는 2, 5, 10 빼기 1 그 뭐야? 10 빼기 1, 9. 그럼 세 번째 항은 그렇죠. 뭐가 됩니까? 바로 3, 5, 15 빼기 1, 14. 그럼 몇 번째 항까지 쓰자고요? 네 번째 항까지. 그래서 첫째 항부터 네 번째 A4까지 구하시면 돼요. 그럼 4, 5, 20 빼기 1이니까 뭐예요? 19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2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문제 풀 시간 여러분들이 잠깐 일시정지. 일시정지 한 후에 이제 다 풀었으면 이제 2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아까 어떻게 됐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n에다 1 집어넣는 거랬는데 그럼 1 곱하기 뭐다? 2. 그래서 값은 뭐예요? 2죠, 2. 그럼 두 번째 항은 n에다 2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2 더하기니까 뭐야? 3. 그래서 값이 뭐가 나옵니까? 2, 3은 6. 그쵸, 6. 그럼 세 번째 항은 3 집어넣으니까 말해봅시다. 3 곱하기 3 더하기 4. 3, 4, 12네요. 12. 마지막 몇 번째? 네 번째 항. A4는 4 곱하기 5, 4, 5,
20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다시 한 번만. 자, 일반항을 알면 n번째 항의 식을 알면 첫째 항부터 넷째 항까지 1, 2, 3, 4를 대입해서 구한다. 잘 따라했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반항만 알면 몇 번째 항을 구하라 해도 다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 알면 10번째 항 구하라 그러면 n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예,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말할 게 있습니다. 문제 2번 같은 문제인데요. 조금만 표현을 다르게 한 거예요. 다음 수열의 몇 항? 제5항.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였어요? 그쵸? 5번째 항이란 얘기죠. 그러면 일반항만 알면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끝이라고요? 예, 5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해봅시다. 여기서 일반항식이 보입니까? an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사실 아까 일부러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예, 바로 그 앞에서 수열 할 때 요 일반항 n번째 식에서 요 일반항 n번째 식 an에서 수열 이렇게 어떤 수로 되는지 이렇게 좀 묶어서 생각해 보자 해서 이렇게 묶은 표시 중괄호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뭐의 표시다? 예, 수열을 나타내는 기호 표시예요. 기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앞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수열을 했을 때 수열을 이제 생각했을 때 일반항을 제일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일반항만 찾으면 사실 수열은 어렵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일반항은 an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괄호 옆에 중괄호 이렇게 안에죠 안에 중괄호 안에 이렇게 n에 대한 식이 1번과 2번 안에 있는 요 n에 대한 식이 바로 뭘 뜻한다? 예, an 일반항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5번째 항이니까 자 말해봅시다. a의 보다 5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바로 뭐예요? 5 더하기 2 값은 뭐가 됩니까? 예, 7이 되죠. 예. 그래서 an은 요 n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만 집어넣으면 돼요. 또 마찬가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an이라는 건 한번 써봅시다. 식으로. 바로 뭐라고요?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인데 이때 우리는 몇 번째 항? 5번째 항이니까 5 집어넣으면 2의 5제곱 마이너스 3의 5제곱. 그럼 2의 5제곱이 뭐죠? 2를 5번으로 2는 4. 예. 32. 그 다음에 3의 5제곱은 좀 복잡한가요? 예, 3의 제곱이 9죠. 그러면 3의 4제곱은 3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예, 9의 제곱이니까 9, 9, 81. 그럼 3의 5제곱은 81 곱하기 3이니까 3, 2는 3, 3, 8에 24, 243이에요. 그래서 답은 예, 계산해 주세요. 뭐예요? 32 마이너스 243 뭐죠? 그쵸? 마이너스 뺀 숫자 1 그리고 1 211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항을 알면 예, 5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뭐 2번째 항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 했죠 제가? 수열에서? 예, 일반항 구하는 거랬죠? 지금 이제 한번 일반항이 없을 때 일반항을 문제 3번처럼 축축해보고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규칙을 찾으면 돼요. 일반항을 추측하라는 얘기는 규칙을 찾으면 돼요. 규칙. 자, 말해보겠습니다. 추측하라는 얘기는 예, 규칙을 좀 찾으면 되는데 어떤 규칙을 어떻게 찾느냐? 잘 봐요. 이렇게 합니다. 자, 마이너스는 몇 번째 항이라고 그랬죠? 예, 1항. 여기 밑에다가 쓰는 거 이렇게. 규칙 찾으려면 저 2번째 항 마이너스 2는 몇 번째 항이다? 2항. 그러면 3항은 뭐가 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3. 4항은 마이너스 4.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말해봅시다. n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그쵸? n에다가 뭐만 붙이면?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겠죠.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말해봅시다. 일반항 an의 식은요. n이 아니라 바로 거기 앞에 뭐까지 붙어있는?
예, 마이너스까지 붙어있는 마이너스 n입니다. 예. 그럼 한번 검토도 해보세요. 1 집어넣으면 예, 마이너스를 받고 2항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맞습니다. 검토하셔야 돼요. 자, 2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했다 제가 2분의 1 밑에다 1항이라고 썼어요. 또 4분의 1 밑에다 뭐 써야 돼요? 그렇죠. 2항이니까 2. 또 6분의 1은 몇 항이니까? 예, 3항이니까. 자, 8분의 1은 예, 4항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럼 이제 말해볼게요. 자, 4항의 8분의 다 분자는 1이죠. 분모만 1일 때, 1항일 때 2, 2항일 때 4, 3항일 때 6. 다 얼마큼씩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2씩 곱해진 거죠. 2씩 분모가. 예. 즉 이렇게 한 얘기는 분모에 2 곱했다는 얘기는 결론 분수로 생각하면 뭐분의 1? 예, 2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예요. 2분의 1을 곱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해봅시다. 예, 짠짠짠 해서 n항은 아까 뭘 곱했다고요? n항은? 사실은 2가 아니라 2n이 아니죠. 뭐분의 1? 그쵸. 2분의 1이었죠.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뭐분의 분모에 2를 곱하는 겁니다. 분모에. 그래서 자, 뭐분의 1이었다. 이거 죄송합니다. 글씨가 안 보이네요. 네.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주고. 자, 말해봅시다. 어디에다가 2 곱했다고? 분모에. 그죠? 분모에 2 곱한 것분의 1. 그래서 몇 n? 그죠? 2n. 그 다음에 분자는 무조건 뭐다? 1. 이렇게.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자, 불러봅시다. 일반항 AN은 분자가 다 1이고 분모만 n에다가 뭘 곱했다? 2. 2n분의 1이다. 예,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좀 지금까지 한 거 좀 이해되겠어요? 네. 이해가 안 가면 감이라도 잡아봅시다. 그 감, 바로 어떤 감입니까? 예, 바로 우리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정말 중요했더라. 일반항. 어떤 수열이 있을 때 AM 일반항을 구하는 게 중요했더라. 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 멈추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등차 수열. 이거 첫시 좀 글씨가 커졌네. 예, 중요해서 그런 거죠. 또. 예,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구하고 공차도 좀 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등차 수열이 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